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5평 약국의 기적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을 리뷰할 텐데요. 제가 일찍이 이처럼 감동받고 정말 놀라운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 정말 최근 들어서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탁월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마음을 얻는 것이며 80대 20의 법칙, 즉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4.5평 가게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6일 약국 갑시다의 저자 김성호 사장은 아산 외진 구역의 4.5평의 약국을 10년간 운영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지금은 시가총액 1조 이상의 꿈을 주는 중견기업 메가넥스트 대표이사 CEO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희망이 실현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인쇄 수입 전액은 저자의 뜻에 따라서 불우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2012년 현재 4억 5천의 인쇄 후원이 이루어졌고요. 2019년 현재 23세에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려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동의 인간 승리이죠.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한 성공 원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 행복하게 성공하는 원리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다고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공무원, 기업체 직원, 간부, 자영업자, 학생 모든 층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감동과 진심으로 인생에 도움을 받았다고, 인간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너무도 감동되어 30번 읽어서 그것을 체화시켜서 중견기업의 전무로 승진하신 사람을 포함해서 10번, 20번 읽은 사람, 용기가 없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내라고 딸한테 선물한 사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뽑은 경제 10선 책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뽑힌 책,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경쟁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고 성공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의 핵심만을 내용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리뷰해드리니 바쁘신 가운데 반복해서 들으시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반드시 행복한 그런 성공한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늘 옆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도 곁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고객을 영업장으로 만들어라. 2장 고객에 앞서 직원부터 감동시켜라. 제3장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 4장 나누고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며 자라다 보니 더 깊이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온 힘을 기울이며 매사에 1.5배의 정성을 다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대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큰 바위 얼굴은 그에게 그런 가능성을 알려준 책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다 보면 누구나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싶다고 전합니다. 시골 동네 4.5평의 보잘것없는 약국을 랜드마크로 택시기사 단 한 명도 알지 못하는 시골 구석의 약국을 알리기 위해 자신은 물론 가족, 지인, 손님에게 택시를 타면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년 반이 지나자 50%의 택시기사가 알게 되었고 3년이 지나자 마산은 물론 창원 등에까지 6일 약국 모르는 기사가 없었고 기사들 사이에서는 6일 약국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용기 이런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6일 약국 갑시다라는 것을 3년간 외치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6일 약국은 마산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이 되었고요. 기적을 낳는 기술은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친절뿐이다.
친근함을 높이기 위해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기로 하고 손님의 이름을 50번씩 외우고 어려운 이름은 종일 입에 담고 살았다. 약국을 찾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노력했다. 손님이 오면 김영희 씨, 지난번 편도선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손님들은 약사님이 천재라고 신기하며 감동했다. 먼저 마음문을 열고 내게 다가왔다. 언젠가는 손님들 사이에서 정성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문났고 단골이 되어갔다. 어떤 사업을 하든 단 한 명이 손님을 온다. 그 한 명을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하면 2명이 되고 어느새 2명이 4명으로 늘어난다. 이 기적을 낳는 기술은 나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자 경쟁력의 핵심이다. 집에 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친절은 기본이고 주어진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다. 나는 늘 호기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생각하고 찾아보며 끝내 원하는 답을 찾아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손님이 약국을 찾게 하는 요소와 손님을 내쫓는 요소를 나열하고 좋은 것은 바로 실천하며 꾸준히 지속시켰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빠르게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예로 약국을 환하게 밝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형광등 6개면 충분할 것을 25개를 설치하여 대낮처럼 밝게 했더니 별빛처럼 약국이 잘 보였고 지나간 사람들이 시선을 저절로 끌어들여서 손님의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기요금을 내가 20만원을 나왔으나 매출 이익은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5배의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늘 새롭게 태어나자. 나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6개월 이상 똑같이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끊임없이 변하기에 노력했다. 10년간 운영하면서 면적은 3배로 키웠고 마산에서 호텔 다음 2번째로 자동문을 설치했다. 변두리 작은 약국에 200만 원을 들여서 동물의 명물이 되었다. 자동문은 놀이터가 되었다. 외곽 대형 창고 월마트를 보면서 시내 아닌 곳에서도 약국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고 주차장 넓은 한가한 마산역 앞에 약국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철저한 시장 조사 후 약국 개설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무렵에 간판을 주문하지만 나는 먼저 간판부터 주문하여 약국 열기 한 달 전부터 조명을 최대로 해서 간판 등을 켜서 약국을 오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올 때 오픈 행사에 올 때 개업 선물로 부담 없이 하시라고 만원짜리 화환만을 받는다라고 알려서 개업 전에 100개의 화환이 줄지어서 있어서 마치 국가의 행사를 방불케 하였다. 그래서 신기해서 손님들은 오픈 당일부터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개업 선물로는 고급 수건을 바커스 1개만 가지고 사도 또 드링크를 마셔도 소화제를 하나를 사더라도 모두 나눠주었다. 한 사람이 5번 와도 나눠줬고 전 가족이 와도 그렇게 해서 나눠줘서 손님과 입소문을 낼 수가 있었다. 이후 마산역 유일 약국은 13명의 약사를 둔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기업형 약국이 되었다. 고객은 왕이고 편안하게 앉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손님이 나를 먹여 살리니 손님이 왕이 아닌가. 손님이 앉기에 편안하게 의자를 배쳤고 손님들이 앉아서 일상의 대화부터 약까지 두루두루 이야기하여 약국 체류 시간을 늘렸더니 매출이 점점 늘어났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손님이 없을 때는 손님 자리에 직원이라도 앉혀놓았다. 처음에는 직원이 임의적으로 앉혀놓았지만 퇴근 무렵이면 10명, 20명씩 줄을 서는 사태들이 연출되었다. 조금만 신경 써 세심하게 배려하면 좋은 인연으로 남을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인연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모른다.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팔지 못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찾는 고객을 기쁘게 해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기쁨이 되는 일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작고 소소한 행동들이 하나둘 늘어나 어느새 나의 경쟁력으로 쌓여갔고 물건을 팔기보다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1.5배 이상 친절하기는 고객의 기대에 비슷할 때 감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생각하지 못한 기대치를 훨씬 초월한 서비스에 비로소 감동하게 된다. 나는 언제나 1.5배의 친절을 베풀었다. 나는 물질적으로 줄 것이 없어 친절과 존경을 주었다. 그러자 손님들은 뭔가 늘 주고 싶어 했고 그들은 친척이나 지인을 데리고 와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2개 뿌리고 1개 거두기. 나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다 보니 손님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였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어리석음을 깨닫고 손님들에게 정성과 친절과 성의를 나누었다. 나는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였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고객 한 사람이 가진 엄청난 힘도 알게 되었다. 매일매일 정성껏 씨앗을 뿌리다 보면 오늘 거두는 열매도 있고 내일 거두는 열매도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매일 두 개의 씨앗을 뿌리고 1개를 거두면 수확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영업이나 대인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황금률이다. 이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은 마음 경영으로서 고객이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고객의 필요나 상황을 정확히 탐색하고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닌가.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조언자, 상담자, 안내자까지 역할을 두루두루 해내야 한다. 고객이 만족하면 8명한테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불만을 느끼면 24명한테 이야기한다는 조사도 있다. 고객에게 절대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다. 고객에게 성심성의껏 다해 친절과 감동을 주면 그들은 내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처럼 고객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받으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항상 3가지를 생각했다. 손님이 만족했을 것인가? 다음에 또 올 것인가?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라고 고민했다. 고객에게 단 하나라도 더 줄 것을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손님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나는 손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객은 언제나 비교를 하고 비교 우위의 가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고객을 대할 때 맞선을 보는 기분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편안하게 하려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나는 사업 성공 여부가 사람의 마음 방향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반대로 나를 떠나고 있는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나에게 향하게 하려면 감동을 주는 수밖에 없다. 물질을 줄 수 없으면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주면 된다. 약국을 찾는 분들을 보면 지금 저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위로를 주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애교도 떨고 관심사항, 성향, 가족까지 섬세하게 기억했다. 친절의 수준을 아부 수준 직전까지 높였다. 연애할 때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성을 쏟는 것이 나의 가게를 찾는 손님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어찌 천박한 상술인가. 한마디로 연애할 때 상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정성을 다하듯 나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한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손님이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었다.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다. 감동 경영은 말이 아니라 손님을 향한 마음에 혼을 담을 때만 가능하다. 모든 곳에 내 마음을 녹여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게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 경영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편안하고 기쁨을 주는 감동이 더욱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마음 경영은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이다. 마음 경영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손님이 따르는 가게가 되며 고객이 따르는 기업이 된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상대에게 마음과 시간과 혹은 돈과 미래를 맡기게 마련이다. 돈만 추구하면 돈과 사람을 잃지만 마음을 잡으면 사람과 돈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고객에 앞서 지금부터 감동하라. 감동시켜라. 장사란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나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웬만해서 놓지 않았다. 직원이 믿을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 직원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 이 계산을 떠나 마음으로 엮인 관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으로 돌아온다. 나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약사와 손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에 나와 직접 인연 맺은 사람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을 쓰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했다. 사장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전에 직원을 감동시켜야 한다. 직원과 가족은 회사의 식구이자 조직원이고 내부 고객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나는 모든 고객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늘 생각했고 직원들이 잘 되기를 늘 생각했다.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숨겨진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수고했어. 자네가 최고야. 이번 일은 자네 덕분에 잘 해냈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등 장점을 찾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칭찬은 용기와 열정을 불러넣고 꿈을 꾸게 하고 가능성을 심어주는 마법이다. 오늘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다. 오늘도 어제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면 부끄럽게 생각하라. 어제와 비교해 오늘 다른 오늘을 살았다면 한 달 후에는 조금 달라지며 6개월 후에는 더욱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되면 더 나은 미래란 없다. 어제보다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할 때 발전된 내일을 맞을 수 있다. 소소한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을 이룬다. 1983년 약국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와중에 무섭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오늘을 보낸 분들이다. 어둠 속의 애벌레는 화려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을 하기 위해서 변태란 오늘의 고통을 참아낸다. 나 역시 약국을 경영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해 본 적이 없다.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다. 내일의 실패와 성공은 오늘에 달려있다. 오늘 성공의 씨앗을 뿌리면 내일 성공의 싹이 나오고 오늘의 실패의 씨를 뿌리면 내일 실패의 싹을 보게 될 것이다. 어제의 실패의 열차에서 내려 오늘의 성공의 열차로 갈아타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희망과 성공의 씨앗을 심고 정성으로 가꾸면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꿈을 이루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발로 뛰는 것이다. 자, 1편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2편, 하편에서는 이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을 꼭 기대하시고, 다음 편은 이 끝에다가, 또 댓글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